우리 합참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 움직임을 전문가들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님 먼저 예. 오늘 아침에 갑작스런 속보가 전해졌는데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제 미사일 종류는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포 지역에서 발사를 했다면 어떤 미사일일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예, 일단 신포는 거기 대표적인 북한의 잠수함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잠수함 기지도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북한이 SLBM 지금 요즘 한참 발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SLBM을 이렇게 실험하는 미사일 실험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포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SLBM과 관련된,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발사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발사가 있었는데 또 똑같이 이제 실패가 아니냐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이런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SLBM과 관련된 미사일이 아니라 스커드 계열이었다라는 그런 일부 발표도 있는데, 어쨌거나 신포 지역의 발사는 결국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레드라인에 의하면 이제 ICBM이랑 핵 실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포 지역에서 그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포 지역에서 ICBM 발사할 가능성 사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김정은이 참관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원산의 갈마 비행장 인근에 보면 이렇게 이 바다 쪽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이제 김정은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도 원산서 발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신포에서 전혀 안 하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포에서 발사를 한다. 그다음에 상당히 실무적 성격의 발사다라고 할 경우에는 역시 잠수함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또 미사일 발사도 시도했는데 아무래도 군사적인 압박을 높이고 있는 미국에 맞대응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지금 발사했다라는 거는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열병식에서도 이제 분명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든 그거는 이제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를 했든 안 했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명분이 된다 생각하고요. 어제 열병식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이제 태양절이라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열병식이 열리지만 6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이제 6차 핵실험은 없었고 그러면 이제 열병식에 과연 어떤 종류의 무기 체계가 전개가 될 것이냐. 그리고 혹시라도 김정은이 지난 2012년에는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했으니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 사안이었는데 역시 역시 이제 미국을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은 아까 타이밍을 얘기하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타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부통령이 방한한 시기에 도발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저께 김정은이 나타나서 했던 것들 그리고 며칠 전 또 여명거리 연설도 한 거 그런 게 이전에 그 김정일 시대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고조된 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무기체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잠적을 하죠. 그래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질 않는데 김정은은 오히려 더 여명거리 열병식은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태양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명거리에도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또 외신 기자들도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실히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군사적인 압박을 해도 군사적으로 우리를 때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유롭게 네.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공개된 무기 중에 좀 제일 주목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 그 열병식 크기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 무기가 한 30여 종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여 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20여 종 가운데서 10개 종류가 우리가 처음 보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걸 개량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 보거나 했는데 이게 네. 10개다. 그럼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새 무기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나온 무기 체계들 중에서 보면은 그 전략적 성격의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략적 예, 성격. 20개 종 가운데 한 7개 정도가 전략 무기다라고 예. 평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결국은 북한군의 전략적 능력, 미국을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되게 강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보고 있으면요, 되게 좀 놀라웠던 게 그 KN 그 08이라는 원래 그 북한의 ICBM이라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추진하는 이 엔진 쪽 마지막 1단의 로켓 모터가 좀 바뀌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바뀌어 있어서 아 얘들이 이것도 성능 개량을 한번 했구나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원래 자기가 싣고 다니던 굉장히 중국제 차가 있는데 네. 6대 정도 도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차에 안 싣고 오고 무수단의 차량에 싣고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수단 차량에 쏠 수 있으면은 무수단 차는 되게 많거든요. 예. 한 20여 대 이상이 되니까 그만큼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럼 기존에 그럼 중국제 차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발사관을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관 굉장히 긴 발사관을 원통 발사관을 장착을 해서 솔직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비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뭐 신형 ICBM이 있는지 네. 아니면 정말 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그러한 발사관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는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활용하는 ICBM에 쓰는 게 되게 그런 발사관에서 발사합니다. 네. 콜드 네. 런칭이라고 그래서 그 일단 그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밀어 올린 다음에 위에서 점화해서 발사하는 이 방식을 차량에 중국 예.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중국제 차가 몇 대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네. 수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트레일러를 또 만들어가지고 트레일러에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수직 발사관을 갖다 붙이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 소위 ICBM 타격 능력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대여섯 발밖에 못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20발, 30발 쏠 수 있다. 라는 네.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러면 어제 보여준 그 신형 무기로 오늘 실험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도 저는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려면 결국 그 KN-15 그러니까 북극성 2라고 인식된 이제 이 미사일을 아마 잠수함에 통합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혹은 이런 어떤 이 콜드 런칭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심포 쪽에서 좀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것, 거의 ICBM급의 것을 한번 콜드 런칭으로 밀어보는 것을 거기서 실험할 가능성, 뭐 사실은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25일이 이제 북한군 창건일인데 그때 뭐 육착 실험이나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4월 위기설이 계속 있죠. 네. 아직은 4월이 지나기 전까지 북한이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네. 압박이 중국을 통해서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핵실험과 ICBM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혹시라도 북한이 그런 핵실험을 한다라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미국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그런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 대선에 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는 그 대선에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예. 북한이 지금 사실상은 핵실험을 한 2번 정도 더 해야 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들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한국의 신행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핵실험을 완료를 하고 신행정부가 등장하면 새롭게 관계를 맺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4월 위기설이 계속 연계가 됐었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대선에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지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다면 이건 대선에 북한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뭐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북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중국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 대사가 어제 이제 그 태양절 연회 행사 대사관 이제 주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 앞으로 이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에 약간 좀 압박을 주면서도 앞으로 어떤 색으로 좀 나올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근 한 2주, 그러니까 뭐 특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입장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국영 그런 그 언론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 중,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긴 하지만 그것에 뭐 꼭 중국이 북한을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원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원유를 공급을 중단하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데 그 가능성도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도 사실은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상무위원이 그 서열 5위에 류인산 상무위원이 왔었죠. 그 정도로 이 태양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중국의 고위층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알려지기로는 중국에서도 고위층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라는 그런 계속 메시지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북한이 말을 듣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다웨이 그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한국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우다웨이가 북한에 대해서도 방문을 타진했었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좀 거부하고 그러면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뭐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이 뭔가 일을 벌여서 미국이 보복 공격, 타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가장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무슨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선제 타격을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저는 선제 타격은 좀 잘못된 개념이고 사실 예방 타격이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정말 믿을 만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인 이해에는 좀 반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격 가능성은 저는 거의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